만약에 일부러 더 싼 2005년산 와인이 서빙이 됐다면 이거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은 42만원을 내고 마치 2005년산을 제공을 하면서 2000년산인 것처럼 속였다면 업체는 이 기망에 의해서 이 차익만큼의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게 되니까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 거죠. 오구리님 생존입니다. 흑백요리사에서 유명한 유행어를 남기신 안성재 셰프가 운영하는 레스토랑 모수에서 와인 바꿔치기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래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셰프와 관련된 사건이다 보니까 수많은 유튜버들이 이 사건을 다뤘는데요. 저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이니만큼 이 사건을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시각에서 그 프레임에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유튜버들과는 또 분석이 다를 테니까 끝까지 한번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자, 사건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당 42만원이나 하는 레스토랑 모수에서 음식과 와인을 함께 제공하는 것을 와인 페어링이라고 하거든요. 이 음식에 같이 나온 와인 이름이 샤또 레오빌 바르똥 생 줄리앙 2000년 빈티지라고 합니다. 와, 이거 이름도 어렵네. 뭐 무슨 와인 2000년산이 제공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2005년산이 제공이 된 거죠. 술은 오래 숙성할수록 더 비싸지잖아요. 그러니까 2005년산 와인보다는 2000년산 와인이 더 비싼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2000년산 더 비싼 와인이 나와야 되는데 더 싼 2005년산 와인이 나온 거죠. 와인을 따라주는 이 소믈리에 직원이 따라줄 때는 2005년산 와인을 따라줬는데 나중에 이 손님이 병사진을 찍자, 원래 와인 마실 때 병사진 많이 찍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황급히 어떤 공간에 갔다 오더니 병을 가져왔는데 그 병은 2000년산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사자가 인터넷에 커뮤니티에 글을 썼는데요. 해당 와인 두 빈티지는 모수 매장 바틀 가격으로 10만원이 차이나는 와인입니다. 당연히 2000년산이 더 비싸겠죠. 소믈리에 분께서 2005년 빈티지 서빙 이후에 바틀 사진 촬영을 요청하니까 잠시만요 하고 2000년 빈티지 바틀을 가져와서 놓아주신 것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2000년산 와인이 제공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2005년산을 일부러 서빙을 했냐 아니면 실수로 제공이 된 거냐. 만약에 일부러 더 싼 2005년산 와인이 서빙이 됐다면 이거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1인당 42만원이라는 이 코스 요리 안에는 이 제공되는 와인의 종류도 이 메뉴판에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2000년산이 제공되는 걸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 고객은 42만원을 내고 이 업체에서는 2000년산 와인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건데 이거를 속인 거잖아요. 마치 2005년산을 제공을 하면서 2000년산인 것처럼 속였다면 업체는 이 기망에 의해서 이 차익만큼의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게 되니까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 거죠. 일부러 그랬다면. 자, 그러면 이때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얼마냐? 이 당사자가 쓴 글에 보면 2000년산과 2005년산의 모수에서 파는 가격 차이가 한 병당 가격이 10만원이 차이가 나니까 이 10만원이냐?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 페어링이라는 것 자체가 이 2000년산 빈티지 와인 하나를 다 주는 게, 한 병 자체를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음식과 곁들여 먹을 수 있게 아주 조금씩 따라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한 병 그 가격 10만원이 아니라 그거보다는 이득이 훨씬 작겠죠. 한 잔당 가격일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인당 42만원이 나는 이 최고급 레스토랑인 모수 측에서는 과연 이걸 의도적으로 이렇게 서빙을 했을까? 이 안성재 셰프가 이 소믈리에한테 야, 너 원래 2000년산 줘야 되는데 2005년산을 몰래 제공해, 이렇게 지시를 내렸을까? 어떤 분들은 모수가 이걸 경제적 이득을 취득을 하려고 일부러 이랬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봅니다. 왜냐? 차이가 얼마 안 되잖아요.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병당 가격이 10만원 차이지 한 잔당 가격 차이는 2000년산이랑 2005년산 차이가 만원, 2만원 할까요? 얼마 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 안성재 셰프가 이 만원, 2만원 짤짤이 치려고 자기 레스토랑의 실내 자체를 송두리째 날려먹을 수 있는 이런 행동을 했을 리가 만무하겠죠. 사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자, 그러면 과실로 하면은, 실수로 이렇게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냐? 그것도 아닙니다. 법적으로 엄격히 보면은 민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42만원어치 거기에는 2000년산 00년산 빈티지가 제공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05년산 하면은 제공된 서비스의 가격은 더 낮잖아요. 그러니까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될 거고, 그래서
그 차액에 따른 차액 및 또는 정신적 손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겠죠. 무튼 실수로 이렇게 했어도 이거는 명백히 레스토랑 측 귀책 사유죠. 자, 그러면 이 모수 측에서는, 안성재의 모수 측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했냐. 자, 그래서 정중하게 소믈리에 분께 확인 요청을 드렸더니 그제서야 시인하시면서 2000년 빈티지 바틀이 바틀째 주문이 들어왔었다. 바틀이 1층에 내려가 있었다. 뭐 이런 횡설수설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럼 2000년 빈티지도 보르도 잔에 맛보게 해드릴게요.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2000년 빈티지도 맛보게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 빠진 게 뭐냐. 여기는 사과가 빠졌죠. 죄송합니다. 이 5글자가 빠져 있습니다. 어딜 봐도 제가 2000년산을 줘야 되는데 2005년산을 잘못 드렸군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 말이 쏙 빠져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뒤에 표현도 이상합니다. 2000년 빈티지도 맛보게 해드릴게요. 원래 줘야 될 게 2000년 빈티지인데 2000년산인데 이거를 내가 맛보게 해주겠다. 전형적으로 이게 어떤 말입니까? 소믈리에 입장에서 자기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권위를 깎아먹지 않기 위한 표현이겠죠. 전문가들이 이런 실수를 좀 많이 하는데 사실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사람인데 실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실수를 하고 나서 대응이 자기 자신은 잘못이 없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고 자기가 오히려 맛보게 해주겠다. 내가 이거 서비스로 은혜를 베풀어서 이렇게 맛보게 해드리겠다. 마치 내가 뭔가 베풀겠다는 이런 스탠스잖아요. 이건 잘못됐죠. 그러니까 당사자도 이 포인트에서 분노하고 있죠. 미쉐린 투스타 레스토랑에서 이것도 소믈리에 분께서 하실 만한 실수가 맞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맛보게 해드릴게요 라니요. 당일 사과도 전혀 없었다. 맛보게 해드릴게. 이 말이 안 되잖아. 자기가 잘못한 사람이 이거 맛보게 해줄게. 이것도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려는 당일 사과도 없었다고 하죠. 자, 사과가 없었으니 당사자는 당연히 화가 났겠죠. 당연히 받았어야 할 사과와 그 어떤 대처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모수 측은 여기서 한 수를 더 뜹니다. 황당한데, 자, 4월 18일날 이분이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19일날은 모수 휴무고 20일도 휴무라서 21일날 3일이 지나고 나서 모수 측과 통화가 됐다고 합니다. 모수 측에서 전화가 온 건가요? 아니죠. 사과하려고 전화를 한 것도 아니고 이 당사자가 피해자 측이 모수 측에 사과를 받으려고 전화를 건 거잖아요. 3일 뒤에 걸어서 사건 설명 및 경위 확인 요청을 드렸으며 해당 소믈리에 확인 이후 모수 측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 엎드려서 절받게 한 거죠. 모수 측이 먼저 사과를 해야지 사과를 요청해서 사과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가관인 게 제게 바라는 게 있어서 연락한 건지를 질문 주셨다. 자, 그랬더니 보상을 바라고 연락드린 게 아니다라고 답변 드렸는데 사과를 하긴 했어요, 모수 측에서. 그런데 바라는 게 있어서 연락한 게 아닌지. 자, 여기서 게임 셋이죠. 자기들이 잘못했는데 사과를 받으려고 연락한 사람이 혹시 바라는 게 있어서 그러신 건 아니죠?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 1등 레스토랑의 서비스라고요? 안성재 셰프는 직원들 교육 다시 시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잘못한 경우라면요, 진짜 1급 식당에서는 저희가 당일 결제금액 모두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환불해드리고 또 한번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뭐 이런 오퍼가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이 선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지금 안 하고 혹시 바라시는 게 있어서 연락 주신 건 아닌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아니, 동네 중국집에서도 머리카락 나오면은 그거 환불해주고 하잖아요. 그걸 꼭 거기서 혹시 뭐 바라는 게 있어서 연락 주신 건 아니지, 이런 식으로 하나요? 이 동네 중국집반도 못한 이런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고객에 대한 마인드가 전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기들 실수를 덮기에 급급한 마인드. 자, 이 안성재 셰프가 운영하는 모수에 대한 비판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여기서만 끝나면 일반 유튜버랑 다를 게 없죠. 제가 여기서 생각나는 거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어떤 합의할 때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함부로 사과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많이 좀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고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모든 상황에서 사과하지 말라, 이게 아닙니다. 자기가 정말 잘못한 게 없을 때는 사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남자가 잘못한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진짜 넙죽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남자가 잘못을 했어, 지금 빌어야 될 상황인데 모수의 대응처럼 뻔뻔하게 사과를 하지도 않고 있다가 여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혹시 바라는 게 있어서 그런 건 아닌지, 이렇게 대응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는 좋게 넘어가려고 했던 분도 화가 나서 고소하게 되는 겁니다. 모수도 마찬가지죠. 잘못했을 때 그냥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면 거기서 끝났을 일을 끝까지 사과 안 하고 있다가 사과 받고 싶어서 3일이 지나서 피해자가 전화를 하자 혹시 뭐 필요한 게 있어서 그런 건 아닌지, 이게 맞냐고요 진짜. 그러니까 당사자가 화가 나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써버리고 이게 일파만파 커져서 수많은 언론도 다루고 유튜버들도 다루고 지금 저도 다루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모수에 큰 피해를 입혔겠습니까? 이 상황을 정확히 지칭한 우리 속담이 있죠.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
초반에 빠른 인정, 진정 어린 사과였으면 그냥 해결될 일을 무수의 이미지 엄청난 타격을 입혔죠. 무수뿐만 아니라 안성재 셰프, 지금 뭐 요즘에는 뭐 유재석님 이상으로 이미지가 거의 뭐 언터처블, 거의 완전 무결한 그런 이미지였는데 엄청난 타격을 입었잖아요. 성범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잘못한 게 맞다면 괜히 아니라고 잡아뗄 생각하지 말고 넙죽 엎드려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하긴 요즘에는 성범죄에 무고하는 분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함부로 사과하는 게 꺼려지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합의하에 스킨십 해놓고도 사과를 요구하는 케이스가 워낙 많다 보니 그냥 여자 쪽에서 사과를 요구한다 그러면 혹시 나도 그런 케이스 아니야? 이런 생각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사건 상담을 워낙 여러 건 하다 보면 이 사건은 무고는 아닌 것 같고 남자분이 이건 잘못을 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렇게 실제 잘못을 했을 때는 조기에 사과를 하고 합의하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런데 본인 상황이 지금 사과를 해야 될 상황인지 사과를 하면 안 될 상황인지 이게 아무래도 내가 당사자인 사건에서는 스스로 판단하는 게 쉽지가 않겠죠. 이럴 때 변호사의 조언을 들으시는 게 너무나 필요하다. 초반에 고소 전 골든타임, 고소하기 전에 그 골든타임에 사과하고 합의해서 고소 자체를 막을 수도 있었는데 괜히 자존심 부리다가 모수 대응처럼 사과도 안 하고 혹시 돈 필요해서 이런 거 아니야? 이랬다가는 진짜 고소 안 당하고 사전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안인데도 엄청나게 키울 수도 있으니까요. 변호사 비용의 합의금까지 진짜 몇 천을 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법률적인 조언을 얻을 필요가 있겠죠.